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30일인데요. 오늘 발표된 이 케이스탯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이 4개의 회사가 합동으로 조사한 이른바 NBS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정권 안정론 45%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이 대선판을 움직였던 큰 프레임, 이것이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이었고, 그것에서 야권 후보가 이 흐름을 타고 상당히 좀 앞서 나갔던 것이 그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뭐 10%, 어떤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정도 높게 나왔던 것이 그동안의 흐름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로 보면 이게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이 흐름만이 아닙니다. 이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36%를 기록을 했고 국민의힘이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민주당보다는 정당 지지도를 앞서갔었는데 이 흐름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9%를 기록을 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8%를 기록을 해서 두 후보의 격차가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제 서울의 민심 흐름인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10%포인트가 떨어져서 26%를 기록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5%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서울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민심을 필두로 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던 그런 지역인데, 오늘 이 NBS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의 민심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부분의 여론 흐름이 이제 잦아들면서 정권 안정론이 힘을 얻고 정당 지지율이 바뀌고 또 서울의 민심이 바뀌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은 현재 대선의 큰 판의 흐름이 이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왜 이렇게 판이 바뀐 것일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공략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 민심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라든지 또 종부세 재검토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 취득세 부분까지도 이 감면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공약을 내놓는 쪽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변화를 주겠다, 이런 흐름을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또 2030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이 공세를 펼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임 채널이라든지 주식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게임에 대한, 주식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젊은 세대와 좀 가까이 다가가려는 호흡을 보였고,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이제 정책적인 우위, 현안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앞선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 상습, 이 도박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빠르게 사과를 하는 일종의 이제 이런 위기관리 부분에서의 어떤 선방한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의 이 내부의 어떤 이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는 여권 내부의 흐름들을 이렇게 잘 결속시켜 간 것, 이런 부분 등등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좀 떠받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 이런 막후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이 선거를 끌어가는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이 전문가들의 어떤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에도 한번 출마를 한 적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을 치르면서 내부에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 진용이 갖추어진 거고, 그 흐름들이 이제 쭉 대선까지 이 핵심 골간이 그대로 오면서 거기에 이 당 조직과 이 여권 지지 그룹들이 결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도 상당히 어떤 현안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거기에 이제 적응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진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선대위에서의 어떤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가 꾸려지긴 했지만 이것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처럼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좀 되고, 이 전체적으로 과연 이 선대위에서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일관된 일정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선대위 내부의 이 결속,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경선 때부터 쭉 지지해왔던 윤석열 후보의 그룹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룹과 또 이준석 대표를 따랐던 일본 젊은 그룹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선수들, 이 대선이라는 큰 판을 치러본 선수들이 현재 선대위의 핵심 골간 조직을 이루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후보의 일정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좀 미흡함 이런 것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 들어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그 고대 부정입학 관련된 주장이겠죠. 이런 주장을 내놨지만 8시간 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사실상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좀 어설픈 어떤 공세를 펼친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사례가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후보가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또 더 오히려 이런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말 실수 이런 부분들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또 후보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확정적 그 중범죄자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뭐 가짜안타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이게 어떤 정제되지 않은 언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에 대한 이 불안정성,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열렬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중도층을 포함한 이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오히려 좀 더 비판적인 어떤 그런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배우자 문제 등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공정 이미지라든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쓴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그런 강한 어떤 그립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황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어떤 현재 국민의힘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뭐 내부 결합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선대위 재결합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후보와 대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후보와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뭐 등등 간에도 어떤
어떤 좀 이렇게 딱 결합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어우러지면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좀 쉽지를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이 공수처 부분에 대한 공세라든지 대장동 부분에 대한 공세,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이렇게 엔티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에는 이미 상황 자체가 그 수준을 좀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후보 교체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4%가 후보 교체를 바란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었죠.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후보 교체 여론이 있었지만 35.7%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후보 교체 여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 울산 이 영남 지역에서의 후보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후보 교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늘로 봤을 때 69일 남았고요. 대선까지 2월 13일, 14일 이때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할 때인데, 시간적으로 그 안에 어떤 경선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이 국민의힘 당원 74조 2항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고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정말 천재지면 불가피한 어떤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조항상 들어서 후보 교체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좀 보고요.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또 강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가 어떤 결단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좀 없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 이것은 그냥 말에 그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런 이제 후보 교체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게 내부의 지지자들, 이른바 집토끼들을 투표장에 얼마나 불러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후보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를 찍을 만한 유인 요인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지지층을 얼마나 더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 플러스가 이제 중도층인 부분인데, 이제 국민의힘 경우에는 중도층은 고사하고 지금 내부의 지지층 부분에서의 그 강한 결속력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제 35.7%가 후보 교체를 바란다. 이 부분도 국민의힘보다는 적지만 이것도 또 적지 않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로서는 내부의 이런 여론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강한 어떤 지지층 결속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일단 중도층 결속은 둘째치고 그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